지수가 되냐 혹은 100을 넘어가냐 이런 것들 많이 봤죠. 등비수열도 똑같이 나올 거라고. 몇 번째 항부터 500을 넘어가냐 100을 넘어가냐 이런 값들 구하기 위해서 항상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되지? 그렇지, 일반항을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일반항 구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쉬울 거예요. 부등식 세우신 다음에 그 부등식을 풀어주기만 하시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자, 그러면 5번 문제하고 바로 보고 넘어갈게요. 자, A3의 값이 3이고 A5의 값이 9래요. 그리고 등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A의 제곱이 1000을 넘어가게 하는 자연수열의 최소값을 한번 계산해보래. 보자마자 어라! 두 개의 항의 값이 주어졌어. 뭐하고 싶니? 나누고 싶겠죠? 그럼 좌변끼리 나눴을 때는 등비가 몇 개 나와? 2개 아래 제곱이고요. 우변끼리 나눴을 때 3이고요.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R값은 루트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일반항 한번 본격적으로 세워볼까? A의 일반항은 위치 얼마가 되니까? 위치 루트 3. 지수에 얼마 들어가요? n-3. 앞에 뭐가 곱해져야 돼? 3. 그럼 얘를 자연수 위치로 바꿔주시면 얘는 3 곱하기 3의 2분의 n-3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얘는 3의 1승이다 이렇게 써도 되니까 지수끼리 더해서 3의 2분의 n-1이다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게 일반항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부등식 한번 세워볼까요? 나는 지금 AN의 제곱이 1000보다 커졌으면 좋겠다고 했어. AN의 제곱은 식이 뭔데? 여기 전체 제곱하시면 되니까 얘는 3의 n-1제곱이죠. 얘가 1000보다 커졌으니까. 맞죠? 자, 이때 3의 4제곱의 값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3의 4제곱 81. 3의 5제곱은요? 243. 3의 6제곱은요? 729. 자, 3의 7제곱은요? 일단 1000을 넘죠.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일단 1000을 넘어요. 따라서 지수가 7보다는 크거나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네. 따라서 n의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8이겠죠.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이 부등식을 직접 뭔가 조작해서 푸는 게 아니야. 대입해서 푸는 거야. 어차피 n에는 뭐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어차피 n에는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대입해서 풀어도 괜찮다고. 그래서 기본적인 거듭제곱 값들은 어느 정도 암기를 해놓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다시 n에는 뭐만 집어넣을 수 있다고?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다. 대입해서 부등식 풀어도 되는 내용이죠. 이렇게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쉽죠? 자, 다음 4번 두 수 사이에 새로운 숫자들을 넣어서 만들어낸 새로운 등비 수열이요. 등차 수열에서도 했던 거야. 맨 왼쪽 수를 뭐라고 두기로 했었죠? A0. 자, 왼쪽 끝에 P라는 수가 있었고요. 오른쪽 끝에 Q라는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요 두 수 사이에 등비 수열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수열을 만들었대. 이 수열을 만들었다는 얘기는요. P부터 Q까지를 하나의 수열로 보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네끼리도 등비 수열이 된다는 얘기야. 자, 이때 맨 왼쪽에 있는 값이 P를 뭐라고 두겠다고? A 제로라고 두겠다고. 맨 오른쪽에 있는 Q를 뭐라고 두겠다고? n번째 항보다 한 칸 더 간 거니까 얘는 n 플러스 1번째 항이라고 두겠다고. 이렇게 두게 되면 두 개의 항의 정보를 알게 된 거네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두 개의 항의 값을 알고 있으니까 나눠서 공비를 구하시면 되죠. 공비 알고 있으면 위치를 그 공비로 잡으시면 되고요. 0 대입했을 때 P 나온다 이용해서 일반항도 구하실 수 있겠죠. 그럼 아마 AN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위에서
B의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되고요. 얘는 B의 n 플러스 2번째 항이 돼요. 그래도 역시 첫 번째 항과 n 플러스 2번째 항 두 개의 값을 알고 있으니까 Bn의 일반항을 세우시고 거기서 한 번호를 하나씩 앞으로 밀면 A이 된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알았지? 그래서 서술형 했을 때랑 그냥 풀 때 방법 조금 다르다는 거. 얘가 좀 덜 헷갈려서 서술형 아닐 때는 얘로 풀라는 얘기예요. 자 봅시다. 7번 문제 볼까요? 이번에는 공비를 알려줬어. 등비수열 81에서 시작했고요. A1, A2, 점점점, AN 27분에 128 이렇게 주어졌네요. R이 3분의 2다. 이때 N값을 계산해보라고 했죠. 자 역시 첫 번째 항이 되는 81을 A 0으로 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붙어있는 27분의 128을 N 플러스 1번째 항으로 볼 겁니다. 두 개의 항의 값이 주어졌으니까 나눌까요? 자, 항끼리 나누면 항번호가 공비의 지수에 붙는 거니까 공비는 3분의 2에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죠. 아래 첨자끼리 뭐 하는 거야? 뺀 겁니다. N 플러스 1에서 0 뺀 거예요. 얘가 뭐랑 똑같대? 이번에 숫자끼리 나눠주신 27분의 곱하기 81 분의 128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소인수분해 한번 해볼까요? 분모 3의 몇 제곱이야? 얘는 3의 세제곱, 얘는 3의 4제곱, 총 3의 7제곱. 분자는요? 2의 7제곱이죠. 그럼 얘는 3분의 2 전체에 7제곱이네. 따라서 n 플러스 1이 뭐란 얘기예요? 7이란 얘기예요. 따라서 n 값이 얼마? 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이제 유형은 빨리빨리 해도 괜찮지? 시그마 쪽이 더 어려워요? 당연하지. 시그마 처음이니까. 그리고 시그마는 기본적으로 기호가 너무 많아. 문자가 너무 많아. 다음 등비중항이요. 자, 등비중항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많이 나오는데 등차중항도 마찬가지였죠. 세 가지로 나눠져서 푼다고 했었어. 첫 번째 뭐였는지 기억나? 등차중항 나오는데 세 개의 숫자를 주고 걔네끼리 순서대로 등차수열이라고 줬던 거. 두 번째는 숫자 뭔지 안 주고 등차수열을 이루는 세 수에 대해서라고 줬던 거 두 번째. 세 번째는 계산 편하게 하려고 A, P 더하기 A, Q를 2배의 중항의 값 이렇게 줬던 거. 등비수열 마찬가지예요. 자, 6번이랑 같이 엮어서 계산할게요. 자, 첫 번째 세 개의 수를 주고 얘네 셋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는 경우. 이때는 뭐 쓸 수 있어? 등비중항의 성질에 의해서 가운데 항에 그렇지 제곱이 나머지 두 개 항에 곱과 같다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그래서 B의 제곱이 A 곱하기 C와 같다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게 성립하는 이유는 뭐예요? 얘네 셋이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건 B에다가 공비를 하나 곱하면 B 곱하기 R이 될 거고요. 얘가 C란 얘기죠. 그리고 반대로 A를 만들기 위해서는 B에서 공비를 하나 나눠버리면 되니까 얘는 공비분의 B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 즉 A 곱하기 C의 값은 R이 약분되면서 B 제곱만 남게 되죠. 그래서 등비중항의 성질이 생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숫자가 대놓고 주어졌을 때 등비중항의 성질 쓰는 방법이요. 자, 두 번째는 숫자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개의 수에 대하여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개의 수에 대하여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자, 등차수열을 이루는 세 수에 대해서는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A, A-D, A 플러스 D 이렇게 정리했던 거 기억나? 등비수열은 그렇게 세워요? 아니죠. 왜? 등비수열을 이렇게 세울 수 있잖아. A와 R분의 A와 A 곱하기 R로 세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안 쓰는 이유가 뭐야? 어차피 니네 방정식 풀 때 분모에 r 있으면 양면에 r 곱할 거 아니야? 뭐하러 그러면 이렇게 애초에 두냐? 애초에 a로 시작해서 ar 제곱으로 쓰세요. 등차와의 차이점입니다. 어차피 계산할 때 분모는 없을 것이니까 그냥 애초에 a 곱하기 ar 제곱 이렇게 두자. 요식을 사용하라는 얘기죠. 자, 그럼 4개 주어졌을 때도 어떻겠어? 내수가 등비수열 이룬다고 하면 AR에 세제곱까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요. 이번에는 계산을 간단히 하는 데 쓸 수 있는 등비수열의 등비 중앙 성질. 얘는요, P번장과 Q번장에 뭐가 주어졌을 때 쓸 수 있어? 등차는 합이었지. 등비는 곱이에요. 자, 얘네들의 곱이. 이 둘의 중항, 즉 P 플러스 Q에 나누기 2 번째항이 몇 개 나오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야? 2개. 그럼 앞에 2가 붙어야 돼? 지수에 2가 붙어야 돼? 지수에 2가 붙으셔야 돼요. 제곱이란 얘기죠.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요 성질도 사용할 수 있겠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직접적으로 쓰이기보다는 이런 성질로도 더 많이 쓰여요. AP 곱하기 AQ는 AP 플러스 1 곱하기 AQ 마이너스 1. 얘는 다시 AP 플러스 2 곱하기 AQ 마이너스 1. 전부 다 같은 값을 가지고. 같은 값을 가지는지 아닌지는 뭘로 판단할 수 있어? 아래 척자들의 그렇지, 합이 같으시네. 생각해봐. 합이 같으면 나누기 2한 값도 같으니까 중항값이 같을 거 아니야? 중항값 똑같은 거 제곱해놨으면 얘나 다 똑같은 값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어로 적어놓으시면 아래 척자의 합이 같으면 항의 곱이 같다. 네, 이 성질도 같이 쓸 수 있다는 거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5번 유형에 대한 얘기고요. 이게 6번 유형에 대한 얘기일 겁니다. 얘는 그냥 계산을 간단히 하는 데만 끼워 넣어서 사용할 거고요. 제가 사용될 때마다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등비중앙 쓰고 있다. 자, 9번 볼까요? 이거 봐, 충분히 한다니까. 다 끝낼 수 있어. 이거 몇 개 없어요. 15번까지 있다. 13번까지 있다. 벌써 지금 6번이 반 했어요, 반. 아직 9시도 안 됐는데. 야는 요즘 또 발전했다며? 야는 아니고 야르띠띠라는데? 진짜예요? 아니, 성심여고는 뭐 야르 다른 거 한다며? 몰라? 제발 모르는 게 나은 것 같아. 저도 이제 그만 유행 따라가고 싶고. 야르띠띠?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이야? 야르는 어디서 나온 말이야? 몰라? 저희 학교는 할렐 야르라고? 그거 원래 할렐루야인데 바꿔가지고 야루? 네 그거 원래 교생생들이 무대 제가 마지막 날에 무대를 하거든요. 교생님들이 무대를 해요? 네. 저 학교를 교생하다가 천만 다행이다. 네 마지막에 그걸 뜨는데 할렐루야로 들어가지고. 근데 그거 인터넷 밈 아니야? 원래 있던 거야. 아 그거 따라하신 걸걸? 민재는 몰랐네요. 자, F-1과 F1과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어. 그러면 대입한 값들 먼저 계산해 놓으시면 F-1의 값은 A-1이
그러면 a제곱 당연히 날아갈 거고 a 눈으로 정리해 주시면 a는 17이다 이렇게 나오면 돼요. 너무 쉽네. 이때 구하고 싶은 거 f-2의 값이래요. 나머지 계산해서 집어넣으시면 되죠. f-2의 값은 그냥 a고요. 17이네요. 됐지요? 자, 바로 11번 문제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3차 방정식의 세 실근이 등비 수열을 이룰 때 상수 p의 값을 한번 계산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x세제곱 마이너스 px 제곱에 플러스 156 x 마이너스 216은 0. 자, 이 녀석의 세근이 등비 수열을 이룬대요. 숫자 준 상태야 안 준 상태야? 안 준 상태죠. 아, 그럼 우리 뭐라고 줄 거야 세수? a와 ar 제곱 이렇게 줄 거죠. 자, 방정식과 근이 나왔네요. 뭐 사용할 수 있어? 그렇지, 근과 계수와의 관계 사용할 수 있죠. 알고 있는 거 하나 집어넣어 봅시다. 일단 세 수의 합은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요. 얘가 p-를 알고 있겠지. 두 번째, 두 개씩 곱한 것의 합이 얼마나 얘기야? 156이라는 것도 알고 있죠. 이 둘이 곱하시면 a 제곱 r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 둘이 곱하시면 a 제곱 r 세제곱 나올 거고요. 얘네 둘이 먼저 곱합시다. 둘이 곱하면 a 제곱 r 제곱 나오겠네요. 얘가 156이다. 이거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셋이 같이 곱하시면 얼마래요? a 세제곱 r 세제곱 나오고 216이다. 이렇게도 알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됐어? 자, 이제 문제는 저 셋을 어떻게 연립할 거냐는 거예요. 어느 식 먼저 보면 제일 유리해? 그렇지, 아래 식 먼저 보시면 제일 유리할 거예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a 곱하기 r이 얼마야? 그렇지. AR 6인 거 바로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중간식이랑 위의 식은요, 공통인수 최대한 묶어내볼까요? 얘는 A 곱하기 1 더하기 R 더하기 R의 제곱.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이 식은요, A 제곱 R로 묶어냈을 때 1 더하기 R 더하기 R의 제곱이야. 됐어? 이제 밑에 식에서 위에 식 한번 나눠봐. 뭐 나와요? 자, 뒤에 곱해진 거 날아가고 A 하나 날아가죠. 그러면 좌변의 값은 P분의 156일 거고 우변의 값은 AR이고요. 이게 얼마야? 그렇지. 따라서 P의 값은 26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연립하는 방법 이번에도 알아주세요. 공통인수 앞으로 6번 했더니 둘이 나눌 수 있는 형태가 되었어. 그랬더니 때마침 6이 여기 그대로 들어가면 되어서 얘가 6이니까 p 값은 156 나누기 6이구나. 그래서 26이구나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연립하는 방법이 조금 특이한 문제입니다. 자, 12번 지금 한번 해볼까요? 12번 시작. 시그마부터 좀 천천히 할 거예요.
자, 연립 한번 해볼까요? 위의 식은 공통인수 A로 묶어내시면 1 더하기 R 더하기 R의 제곱 아까랑 똑같이 나올 거고요. 밑에 식도 A 제곱 R로 묶어내시면 1 더하기 R 더하기 R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둘이 어떻게 연립해? 또 나눠요. 나누시면 밑에 식에서 위에 식 나눴을 때 2 나오고요. 여기 뒤에 곱해진 거 둘이 날아가고 A도 하나 날아가서 남아있는 게 AR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AR이 2의 값을 가진다. 그럼 그거 통째로 대제곱하면 K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답이 8이죠. 자, 불관일수 연립하는 방법 잘 기억해 주세요. 여기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이 섞여 있는 문제 하나만 보겠습니다. 딱히 설명할 건 없고요. 헷갈리지만 않으면 돼요. 저희가 등차 등비가 섞여 있으면 갑자기 등차수열을 등비수열로 계산하고 등비수열을 등차수열로 계산하는 기적이 좀 발생을 하거든요. 문제 꼭 꼼꼼히 읽으세요. 뭐가 등차고 뭐가 등비인지. 등비 일반항 세우는 데다가 더하고 있고 이러면 안 돼. 자, A와 A 플러스 B와 EA 마이너스 B. 얘네 셋은 순서대로 C는 뭘까요?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루고 그 다음에 세개의 수 1과 A 마이너스 1과 3B 플러스 1은 순서대로 등 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위의 식도 밑에 식도 세 개의 숫자가 이미 주어진 상태니까 여기서는 등차 중앙 쓸 수 있어, 등비 중앙 쓸 수 있어. 등차 중앙 쓸 수 있죠. 그럼 가운데 안에 두 배인 2A 더하기 2B가 나머지 두 항의 합인 3A 마이너스 B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즉 여기서 A 대신에 3B다 이런 값을 뽑아낼 수 있겠죠. 마찬가지 아래식에서는 얘네 셋이 등 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가운데 항의 제곱인 A-1의 전체 제곱이요. 3B 플러스 B다 이런 식을 뽑아낼 수 있을 거고 자 얘는 더 이상 정리 못해. 대신에 위에 우리가 구해놨던 A 대신 3B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정리 한번 해보시면 이 식은 이제 6B 제곱에 마이너스 6B에 플러스 1이다 이런 식이 나올 겁니다. 그럼 좌변 우변에서 1이 하나씩 날아가고요. 3B도 날려주시면 1이 3B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올 거고 B 값이 1이다 이렇게 주어 나오겠네요. B는 1이다. 자동으로 A 값은 얼마가 됩니까? 3이 되겠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값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답이 1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태연아 언제까지 혼자 풀래? 자, 등비수열의 항공식 유도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유도하죠? 등비수열 항공식? 유도하는 방법? 몇 급수 배웠어요? 오늘 몇 급수 배웠어요? 몇 급수 안 했어요? 몇 급수가 등비수열 합공식 유도하는 거랑 형태가 똑같아서 시그마 할 때 한 번 더 나올 거야. 그래서 등비수열 합공식 유도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좀 좋아요. 그리고 뭔가 홍익여고에서 시험에 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중간고사를 너무 그런 느낌으로 내셔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원리도 한번 적어 놓으세요. 우리는 SN을 이렇게 정의하기로 했어. 첫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모든 항의 합이요. 즉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점점점 AN-1 더하기 AN 번째 항까지의 합이요. 이렇게 쓸 수 있었죠. 자, 그리고 나는 얘를 첫 항과 공비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A1 더하기 A1 곱하기 R A1 곱하기 R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A1 곱하기 R의 N-2승 더하기 A1 곱하기 R의 N-1승이다 이렇게도 쓸 수 있었습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건 SN이지. SN만 남기고 나머지를 없애기 위해서 양면에 뭘 곱해요? R을 한번 곱해줍니다. 공비를 곱하는 얘기예요. 그럼 R 곱하기 SN은 여기 전체식에다가 R을 곱해서 만들었어. 자, 여기다가 R 한번 곱해서요. 이렇게 맞춰줄게요. 공비의 개수
동시에 이 두 개의 식을 어떻게 해? 이 두 식을 어떻게 해요? 빼요. 둘이 뺍니다. 자, 둘이 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지금 보시면 A1 곱하기 R에서부터 A1 곱하기 R의 n-1제곱까지는 위의 시계도 있고요. 아래 시계도 똑같은 모양이 들어있죠. 그럼 빼면 둘 다 그렇지, 소거되죠. 그럼 남아있는 게 좌변에는 Sn 마이너스 R 곱하기 S. 그래서 Sn으로 묶여서요 1-R이 남게 돼요. 그 다음에 우변에는요 남아있는 거 A1 남아있고요 마이너스 A 곱하기 R의 n승 남아있죠. 그래서 여기로 A1으로 묶어내서요 1-R의 n승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R이 1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1-R을 양변에 나눠줄 수 있고요. SN의 값이 1-R분의 첫 항의 1-R의 n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단 이거 언제만 쓸 수 있는 거라고? 공비가 1이 아닐 때만 쓸 수 있어요. 그럼 공비가 1일 때는 SN이 어떤 모양인데 공비 1이면 여기 항 다 똑같지? 다 A1이지? A1만 몇 개 더하는 거야? N개 더하는 거야. 따라서 R이 1일 때는 그냥 N 곱하기 A1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때는 공비가 딱 1일 때만 사용 가능하다. 그래서 SN의 공식을 쓰세요라고 한다면 두 개 다 써줘야 맞는 답입니다. 서술형이 나왔는데 하나만 썼다? 그럼 반절 다 깎일 거예요. SN의 합공식 같이 적어줬고요. 자, 옆에다가 살짝 심원이용 하나만 적어보자. 우리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데 부분합만 뜯어왔어요. 부분합만 뜯어왔어요. (1번이라고) 쓸게요. 왜냐면 뒤에 한 번 더 나올 거라서. 자, 첫 번째로 뜯어오는 건 부분합 말고 합의 변형이라고 씁시다. 등비수열 합의 변형. 그렇게 쓰는 게 좀 더 나아요. 등비수열의 합의 변형이요. 자, 각 항을 제곱했어. 얘네 등비수열이에요, 아니에요? 각 항을 제곱해서 만든 수열. 등비수열이 아니야? 등비수열이에요. 등비수열이에요. 자, 써보자. A2의 제곱은요 A1의 제곱 곱하기 R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지. 자, A3의 제곱은요 A1 곱하기 R의 제곱의 전체 제곱이니까 A1의 제곱 R의 몇 승? 4제곱. 자, 얘는 그냥 애초에 A1의 제곱이었죠? 맞지? 자, 그럼 n번째 항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A1도 제곱됐어. R은 원래 n-1개 붙어 있었는데 제곱됐으니까 자, 첫 항에서 두 번째 항으로 넘어갈 때 얼마 곱해졌어요? 아래 제곱. 자, 두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 넘어갈 때요. 아래 제곱이요. 계속해서 똑같이 아래 제곱을 곱하는 거지. 아, 그러면 각 항의 제곱으로 만든 수열은 등비수열이 아니야? 등비수열이 아니야. 맞죠? 첫 항은 뭐가 돼? A 제곱. 공비 뭐가 돼? 아래 제곱. 그냥 전부 다 제곱된 새로운 등비 수열이 된다고요. 네, 같이 적어주세요. 각 항의 제곱으로 만든 수열은 등비 수열이고 첫 항은 원래 첫 항 A1의 제곱 나오고요. 공비도 원래 공비의 전체 제곱인 R 제곱 나온다. 자, 두 번째. 이번엔 역수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등비
등비수열이 아니야? 맞아요. 이건 배웠어요? 배웠어요? 자, 얘 한번 첫 항과 공비에 대한 식으로 바꿔볼까요? 첫 항은 그냥 A1 분의 1일 거고, 둘째 항은 A1 곱하기 R 분의 1.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A1 곱하기 R의 제곱 분의 1. N분의 1은 A1 곱하기 R의 N-1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죠. 얼마씩 곱해지고 있니? 그렇지. R분의 1씩 계속해서 곱해지고 있죠. 아, 그러면 각 항의 역수를 취해서 만든 새로운 수열이요. 얘는 등비수열이야 아니야? 맞죠? 자, 첫 항 뭘로 바뀌어요? 똑같이 역수. 공비 뭘로 바뀌어요? 똑같이 역수. 얘도 등비수열 맞다. 첫 항 A1 분의 1로 바뀌고요. 공비 R 분의 1로 바뀝니다. 자, 단 이거 등차 수열에서 되면 안 돼. 안 됩니다. 등차 수열에서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등비 수열 합의 변형이라고 쓴 겁니다. 등차 수열에서는 안 돼요. 등차 수열은 제곱하면 등차 수열 아니고요. 역수 취하면 절대 등차 수열 아니에요. 그래서 걔네는 따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곱과 합에 대한 것도 잠깐 설명했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자, 등비수열에서 홀수번째 항이나 짝수번째 항이나 아니면 일정한 간격의 항들을 뜯어왔어. 걔네 등비수열이 아니야? 맞아요. 말로만 할게요. 당연한 얘기니까. 등차수열에서도 걔네 성립해야 안 해요? 등차에서는 성립합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항을 뽑아오시면 등차는 그대로 등차, 등비는 그대로 등비. 특이한 케이스만 같이 얘기했고요. 자, 15번 한번 볼까요? 자, 첫째 항이 1이고요. 공비가 2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수열 6AN-A N 플러스 2를 첫째 항부터 8번째 항까지의 합을 한번 계산해 보라고 했어. 자, 요 식의 일반항은 어떻게 구하지? AN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죠. 그럼 AN의 일반항 먼저 구하라는 얘기네. AN 일반항 어떻게 생겼습니까? 2의 N-1제곱이죠. 됐지? 자, 그대로 요식 한번 적어보자고요. 자, 6AN-AN 플러스 2는요. 6AN은 그냥 여기다가 6 곱해서 쓰면 되지. 6 곱하기 2의 N-1 빼기 AN 플러스 1은 식이 어떻게 된다고? AN의 N의 자리에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되죠. 따라서 얘는 2의 N제곱이다.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식 좀 바꿔볼게요. 지수 부분 맞추기 위해서 나는 여기 곱해진 3 곱하기 2 중에 1을 여기다가 집어넣을게. 그럼 앞은 3으로 바뀔 거고요. 여기는 N으로 바뀌겠죠. 그럼 이제 2의 N제곱 공통 인수 있는 거 보여? 그럼 뭐끼리만 빼면 돼? 개수끼리만 빼시면 돼서요. 3-1이네요. 그럼 얘는 2 곱하기 2의 N제곱이네. 2의 N 플러스 1제곱이죠. 이게 그냥 일반항이야. 됐어? 자, 그럼 여기서 첫 항은 얼마입니까? 첫 항 1이에요? 첫 항 얼마야? 그렇지, 4예요. 동선아, 공비 얼마야? 그렇지, 이 밑이 그대로 공비가 될 거라고. 자, 첫 항과 공비를 다 구해놨어요. 합공식 쓸 수 있다 없다? 가능하죠? 몇 번째 항까지 합구하래? 8번째 항까지 합구하래. 즉 내가 계산하는 값은 S8이고요. 얘는 분모에 뭐가 들어가? 공비 빼기 1이 들어가니까 2 마이너스 1이 분모가 될 것이고, 분자에는요 첫 항 4 앞에 먼저 곱해놓고 공비에 항의 개수 제곱 들어가니까 8승,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럼 얘는 다시 2의 10승 빼기
문제에서 준 게 세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이죠. 보자마자 뭐 하고 싶니? 나누고 싶죠? 자, 그러면 두 항을 각각 나눠주시면 공비가 4개 나올 거고요. 걔가 4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죠? 이때 모든 항의 부호는 안 주어졌으니까요. 우리 그냥 R 값은 풀만 루트 2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됐어? 자, 그리고 구하고 싶은 거 한번 봤더니 A의 제곱부터 A10의 제곱까지의 합을 한번 계산해보래요. 얘네도 여전히 등비수열이지. 공비는 얼마가 돼? 2가 되죠. 그리고 이게 이 녀석의 공비가 될 거야. 또 첫 항 굳이 알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우리 뭘 알면 돼? 어차피 A3값 알고 있으니까 A3의 제곱 구해버리자. 36이죠. 그렇지? 그럼 이 둘을 가지고 AN 제곱의 일반항 한 번에 세울 수 있을까? 물론 첫 항 구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합공식 쓸 거니까. 일반항 한번 구해보자. 이게 어떻게 생겼어요? 밑이 2가 되고 지수에 3 들어갈 거고요. 앞에 곱해지는 게 36이죠. 그럼 여기서 첫 항 구하시면 A1의 제곱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지. 그렇죠?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36이니까 이거 구해요.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물론 위에서 그냥 첫 항 구해서 제곱하셔도 됩니다. 자, 그대로 합공식으로 한번 집어넣어볼까요? 우리 첫 항값 제곱해서 9인 거 알고 있고 공비값 제곱해서 2인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 합공식으로 집어넣으시면요. 분모에는 공비가 될 2 마이너스 1분의 분자에는 첫 항이 될 9에 2에 항의 개수 10개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얘는 9 곱하기 1023이고요. 얘는 9000 100 200 18 27 9207이요? 근데 답이 그냥 15만 아, 그러네요. 계산 안 해도 되네요. 고맙네. 4번이요? 자, 17번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할 수 있지? 자, 다음 9번 분비수열의 구분할게요. 이거 공식 외웠어, 안 외웠어? 구분할 공식 외웠어, 안 외웠어? 이 수열의 포인트는 뭐라고 했지? 기본은 나열이고 포인트는 계산을 최대한 얼마나 빨리 할 거냐. 어떤 방법을 써서 계산 실수를 줄이고 속도를 줄일 거냐. 이거 속도 진짜 많이 차이 나요. 외운 거랑 안 외운 거랑. 꼭 외우세요. 분비수열의 구분할. 자, SN과 S2N과 S3N과 S4N의 관계. 얘네 관계 외우라고 했죠. 언제 쓸 수 있는 거야? 한 번호가 배수로 차이 날 때. 한 번호가 배수 관계일 때 사용할 수 있었죠. 자, SN부터 우리 식 그대로 한번 적어놔볼까? 등비수열 항공식 그대로 적어주시면요. 얘는 1-R분의 첫항 A1에 1-R의 n승이다 이렇게 쓸 수 있었지. 자, 이때 S2N 한번 식으로 적어볼까요? 얘는 식이 어떻게 돼? 분모는 여전히 R 1-R이겠죠? 그냥 하얀색으로 쓸게요. 분자값은요, A1까지는 똑같을 거고 1-R의 항의 개수만 2n개로 늘어나겠지. 근데 분자 지금 인수분해가 합차 공식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1-R분의 A1의 1-R의 n승 1 플러스 R의 n승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때 민준아 이만큼이 뭐랑 똑같아? 그게 뭔데? 말로 해. 그렇지, SN이랑 똑같죠. 아, 따라서 S2에는 SN에다가 1 더하기 R의 항의
된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S4에는 제가 빨리 해드릴게요. 잘 안 나와서요. 얘는 A1에 1 마이너스 R의 4제곱에 N 이렇게 나올 거고 인수분해하시면 1 마이너스 R분의 A1에 1 마이너스 R의 N승에 1 플러스 R의 N승에 1 플러스 R의 2N승 이렇게 나옵니다. 합창식 두 번 쓴 거예요. 이둘이 곱하면 여기서 차로 바뀌고요. 걔까지 곱하면 1 마이너스 R의 4제곱, N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도 요만큼에 해당하는 값이 SN이죠. 그럼 얘는 다시 SN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 한번 1 플러스 R의 2N승 한번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4일까지도 반개씩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못 외우겠잖아? 그럼 적어도 유도하는 방법은 알아야 돼. 나왔을 때 문제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뭐가 약분될 거고 뭐가 남아야 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알겠지? 그거 꼭 같이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세제곱까지는 진짜 많이 나옵니다. 자, 20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공식 알고 있으면 딸깍이고요. 공식 모르겠으면 좀 힘들 겁니다. 자, S2에는 SN의 값이 30에다가 뭘 곱하면 나와? 1 더하기 R의 N승. 지금 N이 얼마인데? 그냥 N이죠. 숫자로 그냥 주어져 있어요. 1 더하기 R의 N제곱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따라서 1 더하기 R의 N제곱의 값이 3분의 5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R의 N제곱의 값이 3분의 2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3분의 2다. 잠깐 킵합시다. 다음에 S3n의 값은 우리 SN에 뭘 곱했다고 쓸 수 있어? 1 더하기 R의 N승 한번 R의 2N승 한번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때 R의 N승의 값은 3분의 2였고요. R의 2N승의 값은 9분의 4겠네요. 제곱하면 되니까요. 따라서 이 값은 전개해주시면 30 더하기 20에 더하기 3분의 40 이렇게 나오겠네요. 3분의 190 쉽죠? 공식 외우면 쉬워요. 주연아 여기 이해돼? 오케이. 21번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딱 맞춰 끝날 것 같은데? 아니면 일찍 끝나면 일찍 보내줄게. 추워? 민준이가 올려달라는 올려줘야지. 왜? 안 된다고? 더워? 너무 나쁜 거 아니야? 왜? 아 기지개. 누가 기지개를 한 손 좁히?
S12는 S4의 물고기라는데 S4에 그렇지 그렇지 그거야. R 4에 값이 3이니까 3 더하기 9 나는 8승이 주시고 S4는 뭐 답이 26이지 않나요? 네. 요거 합시다. 이럴 때 쉬운 문제 하시는 거. 이럴 때 쌤이 다른 아가들 봐주고 있을 때 아가들이라고 해서 그래? 쌤이 오늘 수학교육과 단톡에 원장님의 부탁으로 부인들을 올렸어요. 고교 구한다고 중등반 쪽으로 구한다고 올렸는데 쌤과 단톡에는 1학년부터 졸업생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들어와 있단 말이야. 400명인가 500명인가가 들어와 있어요. 보고 내가 그 알바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개인 톡을 주는 형태로 접선이 이루어지는데 연락이 왔어. 선배님 부인글 보고 연락드립니다 이런 거야. 혹시 몇 학번이세요? 26학번이에요. 와 26학번이에요. 07년생 07년생. 와 파릇파릇 20살 새내기가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야 어떻게 07년생이 대학생일 수가. 니네 머지않았다. 그럼 9년생인가요? 머지않았다. 2년 후면 니네가 거기 지원하는 거야. 알았지? 교대 와서 수학교육과 톡방 들어와서 알바 지원하라고. 아니야? 그래도 수학교육과 아니야? 저희 시험 치여가지고. 어? 저희 시험 치여가지고. 그렇긴 하죠. 실험적이긴 하죠. 아, 야, 통합과학을 어떻게 쓰는 거냐? 신기해요. 어떻게 통합과학 볼 생각을 했을까? 교육감 선포하는데 저는 안 뽑으려고요. 말을 아낀다. 그놈의 교육 혁신. 뭘 자꾸 혁신을 그냥 냅둬 좀. 애들 헷갈려 죽겠는데 뭘 자꾸 바꾼대. 도대체 대수는 왜 이름이 대수인 걸까? 대수적인 내용이 없어요. 공통수학 원이 제일 대수 같아. 대수학이 원래 그 1차 방정식을 푸는 걸 대수학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대수냐? 아휴 정말. 어? 수학이 대수냐고? 그 대수롭지 않다의 대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대수는 좀 대수 같긴 하죠. 대수롭죠. 중요한 관계이지. 대수롭다. 대수롭다. 많이 힘들구나. 괜찮아. 쌤도 많이 힘들어서 우리 소통할 수 있어. 봐, 쌤 이거 다 할 수 있다 했지? 진짜 다 하죠? 지금 유형 3개 남았나요? 4개? 네. 아 4개나 3개나. 거리만은 똑같죠? 다 돌리는 숫자가 너무 많다고요? 네. 근데 이거 다 풀어주잖아요. 너 지금 다 풀었잖아. 무슨 숙제예요? 어느 숙제가 많아? 프린트? 프린트 35문제밖에 없지 않아? 40문제네. 40문제. 저희 수요일에 50. 아 수요일에 50문제? 합쳐서 90문제밖에 안 되네. 야루. 그래도 쌤이 오늘 원장님이 귀납법 나가시겠다는 거 극구 말렸단 말이야. 지금 나가면 애들 눈에 초점이 없어질 겁니다. 라고 해서 말렸단 말이야. 오늘 안 했죠 귀납법? 오늘 아까 물어보셨어 쌤한테. 오늘 수요일학 끝나는데 귀납법 좀 나갈까요? 증명 전까지만 해볼까요? 시그마를 좀 더 연습시킵시다. 라고 해서 안 나간 거야.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 근데 시험은 당연히 어려워야지. 시험의 노잼이잖아. 그죠? 우리가 보는 시험은 되게 교육학에서 배우는데요. 시험이 두 가지의 목적을 띄어요.
점수를 가지고 반배정을 하거나 대학을 보내거나 이런 너희의 점수, 상대적인 그 등급이 필요할 때 평가관적 목적을 쓰고요. 근데 우리 그걸로 반배정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 이거겠죠. 학습관적 목적. 이게 뭐냐? 시험을 봤어요.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스스로 체크해. 그리고 시험을 봐야지만 풀어볼 것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한 번쯤 풀어봐라. 이런 것들. 저희는 이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사실 10문제를 다 모르게 내는 시험도 있습니다. 지금 풀면 열심히 풀겠지. 집에서 풀면 쌤이 풀어주겠지 이러고 안 풀어오겠죠. 그런 것 때문에 시험에 내는 문제들이 있어요. 아무튼 화이팅! 오늘 15문제 아니었어? 자, 다음 등비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예요. 자, 보자. 우리 기본적으로 모든 수열에 대해서 등차 등비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수열합 SN에서 AN은 어떻게 뽑아내지? SN에서 SN-1을 빼죠. SN-1의 식은 어떻게 구하는데? SN에 N-1을 대입하시면 되죠. 단 이렇게 구해놓은 AN은 언제부터만 사용할 수 있어? N이 2 이상일 때만 사용할 수 있어. 아, 그러면 A1은 따로 구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걔는 어떻게 구하는데? 그렇지, A1은 S1하고 똑같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쓰면 된다. 단 이 둘이 하나로 통합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 그게 언제였죠? 그렇지, S0이 0이면 우리는 굳이 두 번째 항부터다라는 얘기를 안 쓰고 그냥 첫 번째 항부터 통합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었죠. 밑에 같이 적어 놓을게요. 단 S0이 0인 경우 SN-SN-1이 AN이라는 식은 N이 1 이상일 때부터 성립한다 이렇게 쓸 수 있다. 됐죠? 여기서 중요한 거 S0이 0인지 아닌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SN에서 SN-1을 뽑아내는 방법은 이 녀석밖에 없었는데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서는 특이하게 보고 빨리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등차 수열에서는 일반하고 빨리 뽑아내는 방법이 뭐였어? 그거 한번 정리하고 할까요? 얘는 안 쓰셔도 됩니다. 여기서 일반화 빨리 뽑아내는 방법. 자, 여기서 공차 얼마예요? 그렇지. 2A요. 2A요. 자, 얘가 2분의 D죠. 근데 우리가 뽑아내는 공차는 거기다 2배 한 거니까 2A. 그리고 걔가 AN의 NA의 수가 되겠죠. 그리고 상수항 어떻게 구하라고 했어? 1차에서 2차 계수 뺀 거, B-A. 이렇게 구해내는 게 그나마 좀 빨리 계산하는 방법이었고요. 여기서도 역시 C값이 0이어서 S0이 0이었으면 얘는 첫 턴부터, C가 0이 아니었으면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이렇게 쓸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게 등차 수열의 합에서 일반화를 빨리 뽑아내는 공식이 있었고요. 자, 등비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공식까지는 아니에요. 자, 기본적으로 등비 수열의 합공식은요. R-1분의 첫 항의 R의 n승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 우리가 내림차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정확히는 그냥 전개해서 써주시면 자, R-1분의 A1 곱하기 R의 n승의 마이너스 R-1분의 A1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얘도 무슨 함수야? 이것도 지수함수죠. 맞지? 밑이 얼마입니까? R. 공비죠. 우리 일반항의 밑도 얼마였지?
자, 밑은 둘 다 공비예요. 그럼 우리가 합공식에서 밑을 찾았어. 걔가 그냥 뭐란 얘기야? 공비란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 밑이 공비다. 이용하면 공비값 그냥 찾을 수 있죠. 자, 첫 항 어떻게 찾습니까? 그렇지, 1 대입해서 찾으면 되죠. A1은 S1과 같다를 이용해서 첫 항도 찾을 수 있어요. 그럼 공비와 첫 항을 그냥 알고 있다는 얘기네. 그럼 우리 일반항 어떻게 세울 수 있어? 그냥 알던 대로 공비값 알고 있죠? 첫 항 알고 있죠? 그냥 이렇게 식을 세우시는 겁니다. 뭘 알고 있으니까? 공비와 첫 항을 그냥 다 알고 있으니까 얘네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죠. SN에서 SN-1을 빼는 것보다 이 방법이 훨씬 빠를 겁니다. 다시 공비는 어떻게 찾는다고? 밑이 그냥 공비예요. 일반항에서는 함의 공식에서는 밑은 그냥 공비야. 일치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첫 항은 어떻게 찾아? 1 대입해서 S1이 A1이다를 이용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단 0 대입해서는 0이 안 나와. 그러면 이 방법을 못 풉니다. 왜냐면 첫 항이 S1과 같긴 한데 걔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없죠. 얘는 두 번째 항부터만 성립할 겁니다. 그래서 S0이 0이 아닐 때는 그냥 SN에서 SN-를 계산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S0이 0이 아니면 SN에서 SN-를 계산하시는 게 가장 빠른 일반항 찾는 방법이에요. 근데 등비수열에서는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이고 잘 안 나옵니다. 보통 등차에서 저 논점이 많이 나오고요. 등비에서는 이 논점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공비랑 첫 항만 잘 찾을 수 있으셔도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공비와 일반항을 구해서 그냥 식을 세우자. 보겠습니다. SN의 식이 5의 n제곱 마이너스 2일 때 오른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보라고 했고요. 기억은 첫 항 더하기 세 번째 항이 103이냐. 그 다음에 니은은 AN의 일반항이 4 곱하기 5의 n-1승이냐. 그 다음에 지그스는 A, 2n의 공비가 25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우리 문제 바꿔서 두 번 봅시다. 일단 주어진 거 먼저 보시면요. 제 첫 항부터 등비수열이야?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야? 얘 첫 항부터 등비수열이야?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야? 두 번째. 어떻게 알 수 있지? 0 넣었을 때 0이 아니야. S0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1이야. 0이 아니므로 AN의 식은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등비수열일 것이고, 그때는 일반항 어떻게 구하라고 했어? 그냥 SN에서 SN-을 빼서 구하시라고 했죠. 계산해볼까? SN의 식은 5의 n제곱 마이너스 2고요. SN-1의 식은 5의 n-1승 마이너스 2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는 날아갈 거고요. 얘는 5 곱하기 5의 n-1제곱이잖아. 그럼 계속끼리 빼면 5-1이란 얘기네요. 그래서 얘가 4 곱하기 5의 n-1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일반항이에요. 단 이거 언제만 성립? n이 2 이상일 때만 성립. 첫 항은요? 첫 항은? 그렇지. 첫 항은 1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3이에요. 이렇게 식 세워주면 이게 AN의 일반항이다. 자, 기억부터 한번 봅시다. A1의 값은 3이야. A3의 값은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되죠. 그러면 5의 제곱 곱하기 4니까 100이네요. 플러스 100. 오케이, 그러면 103. 기억은 맞는 부분가 봅니다. 니은은 맞아 틀려? 틀리죠? 틀리죠? 뭐 때문에?
이때 AN 빨리 구해볼까요? 여기서 공비 얼마입니까? 5고요. 첫 항 얼마입니까? 4죠. 그거 가지고 일반항 세우면 얘는 4 곱하기 5의 n-1승이다. 이렇게 세울 수 있다고요. 요거까지만 보고 넘어갈게요. 일반항 빨리 구하는 방법은 공비랑 첫 항 찾아서 그냥 세우는 거. 자, 활용 쪽은 문제만 풀고 넘어갈게요. 24번 하나 풀고 넘어가자. 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의 모양의 종이가 있었고요. 가운데를 잘라내고 두 번째 시행해서 남은 정삼각형에서 또 가운데를 잘라낸대요. 이때 잘라낸 종이의 넓이의 합을 계산해보라고 했네. 자, 그러면 처음 시행에서 잘라내는 종이는 얘죠? 맞지? 그럼 첫 시행에서 잘라낸 종이의 넓이는 얼마야? 이 얼마예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야? 1. 그러면 넓이는? 자, 4분의 루트 3 곱하기 1의 제곱이 넓이죠. 그래서 넓이 값이 4분의 루트 3입니다. 기억하시죠?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 4분의 루트 3 r제곱. 이렇게 이게 셔탑. 자, 두 번째는요. 남아있는 종이들 중에서 또 변의 길이를 각각 2등분해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잘라내겠대. 그러면 두 번째로 잘라내는 종이는 얘랑 얘를 더한 값이 넓이가 되겠죠. 자, 그럼 한 변의 길이부터 한번 생각해볼까요? 이 길이 원래 1이었지. 걔 또 절반했으니까 이 길이 얼마예요? 2분의 1이 될 거야. 따라서 두 번째로 잘라내는 종이의 넓이는요. 일단 2분의 1이 변의 길이인 이만큼의 넓이를 잘라낼 거예요. 그리고 그게 몇 개 있어? 3개 있죠. 이렇게. 그럼 정리해줬을 때 얘는 4분의 3에 4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오겠다. 이게 둘째 항이에요. 자, 그러면 이미 너희가 딱 봤을 때 닮음을 이용했으니까 얼추 등비수열인 게 보일 거란 말이야. 그럼 굳이 더 이상 계산하지 마세요. 공비 얼마야? 그렇지. 공비 4분의 3. 뭐 구하래? 10번째 항까지의 합을 계산하래. 그럼 S 10계산하라는 거죠? 분모에 얼마 들어가? 1-공비니까 4분의 3을 입에서 뺀 값이 들어갈 거고요. 첫 항은 4분의 루트 3이니까 앞에 4분의 루트 3 붙을 거고 1-4분의 3에 전체 10승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계산합시다. 분모는 빼서 4분의 1 남아. 그럼 얘네들이 약분돼서 분모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녀석이 루트 3에 1-4분의 3에 10승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요.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둘째 항까지만 계산해서 공비값만 잘 계산하면 된다는 거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실생활에서의 활용이요. 여기도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를 읽는 게 조금 귀찮을 수 있죠. 26번. 어느 지역에 1998년부터 2017년까지 20년 동안 전입자 수는 50만 명이고 이 중 10만 명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10년 동안의 전입자 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타내볼게. 1998년부터 10년, 2008년까지 그리고 2017년까지 20년이고 네. 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은 10만 명이 전입돼요. 여기 10만 명. 그리고 여기는 얼마큼이라는 얘기예요? 전체가 50만 명이었으니까 여기 40만 명이다 이렇게 쓸 수 있었겠죠. 이 지역의 전입자 수가
수가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소한다고 할 때 그 감소 비율을 우리 뭐라고 둘 거야? 공비 R이라고 두겠죠. 감소 비율을 R이라고 쓰자고요. 자, 그랬을 때 전입자 수가 1998년에 몇 배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지. 그럼 우리 1998년에 전입자 수를 A1이다 이렇게 쓴다고 하면 얘는 10년 후니까 몇 번째 항이야? 10번째 항. 11번째 항이죠. 됐죠? 그 다음에 A 2017은요? 얘는 몇 번째 항이에요? 얘는 20번째 항이에요. 여기는 10칸 차이고요. 여기는 9칸 차이입니다. 반대인가? 맞죠? 자, 이때 이만큼의 전입자 수가 40만이라는 얘기는 A1부터 A2 더하기 점점점 A11까지의 합이 40만이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또 A11부터 잠깐만요. 문제 조금만 수정할게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10만 명이라고 했으면 2007까지의 전입자 수가 40만인 거고요. 그 다음에 2008년부터 17년까지의 전입자 수가 10만이라는 얘기네요. 다시 여기는 10, 여기가 11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 좀만 수정할게요. 그러면 여기도 A10까지의 합이 4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A11부터 A12 더하기 점점점 A20까지의 합이 10만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맞죠? 자, 둘이 항의 개수가 어때? 같아요. 그럼 둘이 나눠버릴까 바로? 자, 위의 식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밑에 식이 나와요? 아래 10승이요. 자, 여기다가는 4분의 1 곱하면 10이 나오죠. 따라서 아래 10승이 얼마란 얘기야? 4분의 1이란 얘기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뭐예요? 2018년이 1998년에 몇 배냐? 그럼 아래 몇 승 구하라는 얘기예요? 20승. 아래 20승. 그럼 아래 20승은 얼마야? 16분의 1이죠. 답이 16분의 1입니다. 자, 원리함께 풀 줄 아십니까? 배우긴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야 돼? 아니면 공식만 리마인드 해도 돼? 공식만 해도 괜찮죠? 자, 공식 두 개는 뭐에 의해서 달라져? 그렇지. 문제를 쭉 읽어봤을 때 연초 혹은 월초부터 정립을 시작하는지 아니면 연말 혹은 월말부터 정립을 시작하는지에 따라서 공식이 달라지죠. 자, 내가 받는 원리 합계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라는 뜻이잖아. 자, 연초부터 정립하기 시작했으면 처음부터 이자를 받아 안 받아? 받아. 마지막 연도에도 이자 받아 안 받아? 받아요. 초에 넣고 말에 뺄 거니까 1년 지났죠. 받겠죠. 그럼 첫 항이 뭐가 되는 거야? A 곱하기 R이 첫 항이 되는 거죠. 부모는 항상 1-R-1로부터 쓰겠죠. R-1 이렇게 쓸 거고요. 분자의 값은 R에 X-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게 원리합계. 자, 반대로 연말부터 정립하기 시작했으면 마지막에는 넣자마자 바로 꺼내는 거잖아. 이자 주겠니? 안 주겠죠. 따라서 그때는 첫 항이 얼마 돼? 이자를 안 곱한 그냥 A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 N-1 나누기 R-1까지는 똑같은 값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 A와 R과 N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N은 일정한 값의 정립크. 정립크네. N이 의미하는 건 정립 횟수. 몇 번 납입했냐는 거죠. R이 의미하는 건 이자율. 자, 단 이자율이
10년 동안 적립한대요. 그러면 지수에 10 들어가고 뒤에 1 빼주시면 되겠네요. 자, 말부터 넣었는데 초부터 넣었는데 말. 그러면 첫 항은 얼마가 돼요? AR이야, A야? A죠. 그게 얼마인데? 15.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계산하는 방법은 문제에서 이미 다 주고 있습니다. 분모는 0.03이고요. 분자에서 1.03의 10제곱을 1.4로 계산한다고 했어. 그럼 요거 0.4란 얘기네요. 1까지 빼서. 맞지? 그럼 얘는 다시 3분의 4 곱하기 15죠? 그럼 얘는 20이다 이렇게 쓰시면 끝납니다. 됐어요? 근데 1.03 오! 0.03이에요. 땡큐. 먼저 공항을 더 붙이면 되죠. 200만 원. 여기서 얻는 교훈이 있어야 돼. 야, 매년 말에 15만 원씩 10년이나 넣는데요. 200만 원밖에 안 줘요. 주식하세요. 자, 29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원금이 증가하는 케이스예요. 자, 노후 생활을 위해서 연봉 일부를 매년 초에 일단 적립한다고 했어요. 근데 인상률을 감안해서 매년 전년도보다 10%씩 증액한대. 이건 우리 표를 그려서 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써볼까요? 원금 한번 쓸 거고 거기에 곱해지는 이자율을 한번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원리까지 쓸 겁니다. 원금과 이자의 계산한 값, 돌려받을 금액. 자, 첫 해에 얼마 넣었는데? 500만 원 넣었는데요. 그 원금은 일단 500으로 시작한다는 얘기야. 근데 다음 연도에는 500에 얼마를 곱해서 넣겠대? 10% 증액했으니까 1.1을 곱해서 넣겠다는 얘기죠. 따라서 두 번째 해의 원금은 500 곱하기 1.1이야. 세 번째 해의 원금은요. 500 곱하기 1.1의 제곱 이렇게 붙겠죠. 이렇게 몇 년 넣겠대? 2027년 말까지 10년 넣겠대. 그러면 마지막에 넣는 금액은요. 500 곱하기 1.1의 2승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자율 얼마래요? 이자율 맨 밑에 써 있어요. 가로 안에 연이율 10%. 그렇지. 이율도 1.1, 1.1, 1.1, 1.1 이렇게 붙을 건데, 자 마지막 해에는 연초에 넣기 시작했으니까 이자 받아 안 받아? 받아요. 한 번 받겠죠. 그 전년도에는 2번 받겠죠. 그 전년도에는 3번 받겠죠. 자 여기 총 지수끼리 더해서 10 돼야 되네. 여기는요 8, 여기는요 9, 여기 10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원리 합까지는 얼마예요? 전부 다 똑같아. 얘네들이 곱한 값이 원금과 이자를 계산했을 때의 값이잖아. 그럼 여기는 500 곱하기 1.1에 10제곱 똑같죠? 그럼 더할 때 이거 등비수열의 합이야? 아니야. 이거 그냥 다 똑같은 수만 몇 번 더하는 거야. 이거 똑같은 수만 10번 더하는 거잖아. 따라서 합이 그냥 500 곱하기 1.1의 10승에 10배 하시면 끝난다고. 특이 케이스죠. 원금이 증가할 때 이때는 표를 그려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1.1의 10승은 2.6으로 계산하겠다고 했어요. 여기 통째로 2.6 집어넣으면 되죠. 따라서 26을 500에다가 곱해주시면 얘는 130에 00 이렇게 붙이면 될까요? 13,000에 만원입니다. 뒤에 만단위.